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범시민 대책위가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문순 도지사와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춘천시가 연이은 수돗물 탁수 사태와 관련해 원인과 대책을 내놨지만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산업을 차세대 일자리 사업으로 키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교감급 이상 교육공무원 245명에 대한 9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서 지역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춘천과 홍천, 화천 등 5개 시군에는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홍천 35.5도, 양구 34.3도, 춘천 34도, 철원 33.8도, 인제 33.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밤부터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연이은 수돗물 탁수 사태와 관련해 원인 분석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 배수관 물때를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완전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춘천 신부국과 서면, 신사오동 지역에서 뿌연 수돗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물론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폭염에도 씻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탁수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재발된 사태에 항의가 빗발쳤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춘천시는 연이은 탁수의 원인을 배수관의 슬라임, 즉 물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물 사용량이 늘자 배수관의 물때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물 사용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었던 물때가 떨어져 나와서 좀 탁수 상황을 좀 만들어낸 건데. 그렇다면 올해만 유독 탁수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는 질문에는 20년 가까이 물때가 쌓이면서 수압을 견디는 힘이 약해진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춘천시는 제때 물때를 제거하지 못하는 등 배수관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압 산소를 이용한 배관 세척과 사고 징후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꼽았습니다. 플러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토변이나 제수변을 좀 관리를 해서 그 물을 주기적으로 좀 빼줘야 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도 배수관 관리 인력을 늘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춘천 지역 수돗물의 수질은 여러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며 시민들의 불신감 해소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레고랜드 반대 대책위원회가 최문순 지사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으로 향하는 도로 양쪽에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렸습니다. 빼곡하게 걸린 현수막에는 레고랜드 공사 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멀린사와 체결한 투자 확약서를 공개하며 본 공사를 향한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레고랜드 반대 측 입장은 확고합니다. 레고랜드 반대 대책위는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최문순 도지사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지사는 숨지 말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피고발인 7명은 최 지사와 경제부지사, 전 글로벌 통상국장, 전현직 중도개발공사 사장 등입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강원도와 STX 간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멀린사에서 받은 투자 확약서도 계약한 회사와 사인한 주체가 다른 급조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한 회사와 사인한 주체가 전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현재 STX와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자체가 될 수 없고 계약한 회사와 사인 주체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양 극단의 의견이 담긴 현수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진료가 의사회 반발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분야의 사업은 추진을 앞두고 있어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발전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규제까지 풀어주며 육성하려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하지만 핵심으로 꼽히던 원격 진료가 의료계의 반대로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역 의원급으로 사업을 한정했지만 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선뜻 참여한다고 나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처럼 원격 진료는 자초 위기에 빠졌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전체가 모두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은 차근차근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소금산 등산객과 걷기 대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휴대용 엑스레이를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도 도내 군부대와 의료기관에 구성된 재난 구호팀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원격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기부, 강원도와 함께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곧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의료 혁신을 위해 주어진 24개월의 시간은 벌써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중심인 원격 진료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강원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노사민정 대표가 강원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측은 적정 수준의 임금과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을 수용하고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노사 분규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과 정규직, 정년 보장 등의 상생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횡성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축할 9개 기업이 대표로 참여했고 이들 기업만 2023년까지 580명을 고용하는 등 모두 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기대됩니다. 강원형 일자리는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린 대기업 주도의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연구 생산조합이 전기차를 공동 생산해 일자리를 만드는 전국 첫 중소기업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노사정 협의의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4차 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가는 게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강원형 일자리가 중소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모범 사례라며 제조업 불모지인 강원도의 전기차 생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증금에 대한 보조율의 가산, 투자사익 공제에 대한 우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공모 우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은 연말 초소형 전기차 100여 대 출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4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업체에도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해수욕장 폐장을 앞두고 이용객 집계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피서객이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통계 정확도를 높인 곳만 손해본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동해 시내 해수욕장 6곳을 찾은 이용객은 15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상당한 증가율이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절대 인원이 적은 점이 두드러집니다. 동해안 6개 시군 가운데 5번째에 그쳤습니다. 경포로 대표되는 강릉은 물론이고 삼척, 속초, 양양보다 적습니다. 동해시의 해수욕장 이용객이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적게 집계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에 CCTV로 입장객을 자동으로 집계하자 눈대중으로 헤아리던 때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릉에 이어 2번째로 많았는데 작년에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도내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 곳이 주먹구구식 집계로 거품이 낀 지역보다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CCTV 객체 인식 프로그램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인식해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닌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우리 시 해수욕장 이미지가 저하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지난 2017년 눈대중으로는 1,37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파악한 인원은 699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춘천과 양구, 고성을 찾아 당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오후 춘천시 당협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잘못된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상태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춘천 방문에 앞서 고성과 양구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상황과 육군 2사단 해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교감급 이상 교육공무원 245명에 대한 9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에 이금희 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에 김춘형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에 강사명 태백미래학교 교장, 문화체육과장에 신충린 장학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여자축구부 해체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장은 평창중학교장으로 전보되고 어득성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학예연수 출장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교조 강원지부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초등여교장협의회는 민간단체로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지 않는 교장회의는 공식 출장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며 출장비 지급 실태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가 내년 6월까지 춘천의 지명 유래 찾기 사업을 펼칩니다. 춘천시는 발굴된 지명 유래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춘천 지명사전 등 문헌을 면밀히 조사해 지명 유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춘천학연구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명 유래를 스토리텔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발굴된 지명 유래를 역사와 문화,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3분 이내 애니메이션과 다큐로도 제작할 방침입니다. 철원 사랑상품권이 발행 3년여 만에 누적 판매액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철원 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처음 발행한 지 2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달 2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행되는 지역 상품권 가운데 철원 사랑상품권이 판매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